고조리 썰툰. 저는 결혼 2년 차고 남편은 30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청소 시간은 항상 저녁 6시 반에서 7시예요. 근데 요샌 저 혼자서 청소를 하네요. 연애할 때랑 결혼 후 몇 달 정도는 같이 퇴근하고 만나서 장도 보고 같이 들어가서 저녁도 만들어 먹고,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20대 시절에 게임을 좋아했었다가 맘먹고 끊었었어요. 이젠 항상 집에 오면 뒷모습뿐이네요. 외식 안 한 지도 오래됐고요. 사건이 터진 오늘 둘 다 야근 없이 정시 퇴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일찍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게임을 하는 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랑 똑같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청소기 소리 시끄럽네. 아, 컴퓨터 소리 안 들려. 라고 하면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러운 거 참고 있었어서 제가 그럼 청소를 하지 말란 얘기야? 집 더러워지면 짜증내는 게 누군데? 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청소기를 왜 지금 돌리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리면 되지.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제가 1차 경고를 날렸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작작해라,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남편은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그냥 빗자루로 하면 되잖아. 전기세도 아낄 겸. 그리고 누가 이 시간에 청소기를 돌려 시끄럽게. 원래 청소기는 낮에 일찍 돌리는 거야. 이 시간에 청소기 돌리는 집 아무도 없거든? 짜증나네. 자꾸 궁시렁대길래 청소기 패대기 쳤어요. 둘 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항상 비슷하게 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 깨끗하게 하려고 퇴근하자마자 청소하는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네가 퇴근하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밥,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전부 내가 하는데 내가 너였으면 미안해서라도 도와주겠다. 너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청소 안 한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혼자 살든가,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는 노비랑 재혼하던가 해! 라고 소리치고 지금은 친정 가는 버스에 앉아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까지 전화 문자 한 통 없네요. 연애랑 신혼 초 땐 욕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게임할 땐 잠깐 이름만 불러도 방해한다고 버럭, 계속 밥 먹으라고 불러도 계속 무시, 밤 10시나 돼서 밥 채워달라고 그러고 화내면 설렁설렁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일부터 딱 2시간만 할게, 진짜야, 약속할게, 대답만 번지르르 하게 넘기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속고 속아 여기까지 온 제가 정신머저리죠. 전 정말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이게 중독이라는 건가요? 진지하게 이혼 고려 중인데 진짜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네요. 저는 21살 대학생이고요. 남친도 동갑입니다. 재수학원에서 만나서 사귄 사이예요. 사귄 지는 9개월 정도 됐고 대학은 다른 곳을 다닙니다. 남친은 저한테 누가 봐도 정말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남친이 여사친을 만나러 혼자 해외로 간답니다. 그 여사친은 중학교 때부터 남친과 친구였고 둘이 베프라고 자주 듣긴 했는데, 그 여사친이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만난 지가 오래됐다며 만나러 가겠답니다. 그것도 혼자서 3박 4일로요. 저도 함께 가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전 그때 일정이 있어서 같이 못 가고요. 남친은 엄청 눈치 보면서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도 네가 싫으면 자기는 비행기표 예매 안 할 수도 있다고 괜찮은 척 하면서도 엄청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둘이 올해 1월에 만나고 한 번도 못 봤나 봐요. 자기 말로는 일정 다 보고 하겠다, 나랑 걔는 남자랑 똑같아서 아무 일 없다 하는데 이걸 믿기가 참 힘드네요. 보내줘야 하나요? 안 보내주는 게 맞겠죠? 근데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를 떠나서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남친이랑 지금처럼 못 지낼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연애가 처음이라 힘드네요. 중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파트도 같은 단지고 아버지끼리 어머니끼리 사이가 좋아서 가족끼리 놀러도 자주 다녔어요. 그 친구는 남자지만 얼굴이 하얗고 쌍꺼풀이 이쁘장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네 부모님과 형은 다들 까무잡잡하고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일 때마다 걔를 보면 부모님이랑 참 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자주 그런 말을 들어왔나봐요. 근데 뭐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저도 그때 여차저차해서 병원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친구 가족들도 연락받고 병원으로 모였어요.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할 정도로 좀 큰 수술로 이어졌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한테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형이 혈액형을 말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족들하고 학생하고 혈액형이 안 맞는데? 그 순간 진짜 한 5초는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그럴 리 없다고 며칠 전에 학교에서 신체 검사했을 때 친구 혈액형을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병원에서 한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학교 검사는 틀렸다고. 의사 선생님이 일단 가족 중에서는 수혈을 받을 수 없으니까 헌혈받은 걸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아줌마가 계속 울면서 자기 아들 맞다고 말하고 아저씨랑 형이랑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친구네 집이 시끄러워졌어요. 엄마 말로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몽땅 쫓아와서 한바탕 하고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애처가로 소문났었던 친구 아빠도 아내를 의심하고 문제는 친구의 형이 그날 이후 집에 안 오고 친구 집에만 있었대요. 친구는 퇴원을 하고 나서 알았다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친자 확인해보자고 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줬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면 자기 엄마 어떡하냐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나도 엄마한테 아들 맞냐고 물어봤다가 엄청 쳐맞았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날까진 친구 주변은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검사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친자 99.9%, 친구놈은 현 ABO식 혈액형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친구 말로는 가족이 이번 일로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나도 잘 됐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줌마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친구 엄마는 진짜 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 남편은 물론이고 친구의 형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한테까지. 물론 전부에게 사과받았을 거예요. 친구 엄마가 결과 나오고는 친구를 꼭 안아주었다고 했는데 진짜 아줌마가 불쌍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 친구 집 아직도 잘 살고 있대요. 아줌마 아저씨는 인꼬 부부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4개월 차, 연애 횟수로 5년 차예요. 나이 차는 7살이지만 대화도 많이 하고 살짝 감정 기복이 있지만 감정에 충실한 편이고요. 맞벌이의 남편은 집안일도 저보다 잘하는 편이고 다정해요. 또한 잘 싸우고 잘 푸는 부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 남편은 약간 독특한 징크스가 있어요. 첫 번째, 1월 1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1년이 운수가 나쁘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무조건 집안에만 있어요. 두 번째, 생일날은 기분이 안 좋다. 첫 번째는 그냥 혼자 집에 있는 거라 건드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생일날에는 무턱대고 기분 나쁜 걸 표현해요. 늘 생일날은 행복하지 못했어서 그렇다는데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냐고요? 저보다 유복하다면 더 유복한 삶을 살았고 외동으로 무척 사랑받으며 컸어요. 교우관계도 지금까지 원만히 이어오고 지금도 행복하다 하면서 살아요. 연애 때도 생일날만 되면 크게 싸웠어요. 언제 한 번은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선물도 준비해서 자주 보던 백화점에서 만나졌는데 만나자마자 왜 여기서 보자고 했냐고 성질 부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제가 만든 케이크도 부순 적이 있어요. 그러곤 생일이 끝나고 나서야 미안하다고 비는데 아무튼 이때만 생각하면 아주 열받아요. 별것도 아닌데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땐 그게 약과였어요. 결혼하고 나니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데 소름 돋게 12시 땡 하자마자 그전엔 막 족발 먹고 싶다 노래 부르길래 참자고 너무 늦었다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예쁜 우리 애기 말 듣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러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다 인상 쓰면서 안 먹어 그냥 이러고 말길래 미안해서 비빔국수 만들고 만두 구우면서 먹을래요? 라고 하면서 갖다 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양치하더니 퉁명스럽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매년 본 상황이니 쌓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성인인데 매년 생일마다 기분이 나쁘다니. 근데 왜 같이 사는 사람한테까지 그러는 건지. 생일이 아닌 본인이 그런 불쾌한 상황을 만드는 건 모르나 봐요. 저는 앞으로 평생 생일날 12시 땡 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비위 맞추면서 지내야 되나 싶어요.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우쭈쭈 해주지도 못하고 성격도 그렇진 못해요. 선물 준비하고 케이크 만들고 뭐 이런 보람이 없어요. 이제 챙겨주기도 싫어요. 준비해도 늘 기분 좋게 전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 챙겨주면 이걸로 또 우울해하고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현명한 답을 기다립니다. 전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의 30대 초반의 인성 쓰레기입니다. 남편과는 여태 자녀 계획 없이 둘만 있어도 꽁냥꽁냥 재밌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4남매 중에 장남인데 남매 중 2명이 지적 장애인이에요. 전 후천적일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연애 때 후천적이라 했어요. 남편 포함 나머지 2명의 남매는 아주 멀쩡했고
조식이나 선천적으로 아픈 경우는 드무니 그래서 저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크게 아프셔서 장기 입원 중이어서 자세히는 알진 못했는데 결혼 후 시고모님께 인사 갔다가 궁금해서 남편 집안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뇌전증, 돌아가신 어머님은 정신지체 3급이었고 천적인 줄 알았던 남매는 선천적으로 아픈 거였어요. 실은 제가 작년 6월에 임신했다가 11주 만에 스트레스로 유산한 적이 있는데 아직 난 젊으니까 전화위복 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빨리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당차게 자녀 계획 중이었는데 남편 집안 내력을 알고 나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신랑이 오늘 퇴근해서 뜬금없이 내년에는 꼭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잠도 안 오고 싱숭생숭해요.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인지 전 박애주의자나 희생의 아이콘,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지금까지도 남편의 남매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온 가족이 힘들었고 잊을만 하면 사고를 쳐대는 통에 저희 부부도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무척 길게 느껴졌는데 정신적인 장애는 뱃속에서 티가 안 난다던데 이런 것도 유전이 되는 거겠죠? 신랑에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너무 예민하고 비정상일까요? 저희 부부는 자녀 계획을 해도 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